잘되고 잘되리. 안녕하세요. 잘되고 잘되리의 사라입니다. 오늘도 잘되고 잘되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일이 잘되고 더 잘되는 기쁜 일들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K-메디컬 바이오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한국의 앞선 기술 혁신이 해외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오메가월드의 김홍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되고 잘되리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네, 바쁘신데도 거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네, 네, 저희 잘되고 잘되리 가족들이 너무 궁금해할 텐데요. 인사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잘되고 잘되리 가족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네. 너무 짧았나? 그게 인사죠 뭐. 네, 우리 김홍수 회장님 이력이 대단한데요. 명지대학교 사회복지과 강사, 서울 사회교육원 원장, 대한정보통신 및 대한투자연구소 상무이사, 주식회사 미네랄세상 대표이사, 대한굴롱새협회 회장, 한국오메가텐더 부회장, 한국오메가오토월드 대표이사, 한국오메가레이 회장, 미국 오메가월드 회장님이시네요.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네. 네, 우리 회장님, 우리 잘되고 잘되리 가족들이 너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저희 잘되고 잘되리에서는 조금 더 회장님을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이 있어요. 바로 음악 큐!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네, 왜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있듯이 그렇죠. 시작과 끝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제품, 마지막 상품, 마지막 서비스 그것을 전부 모은 세상을 오메가 월드로 우와. 이름을 지었고 제 상호 앞에는 항상 오메가가 붙습니다. 그럼 오메가 김홍수 회장님. 그 끝이라는 게 사실은 최선을 다한다는 뜻 아닐까요? 그렇죠. 마지막 네. 최고. 마지막 사랑이 중요하고 마지막 상품 최고의 상품. 네, 그 이름 멋지구나. 박수 치시는 거예요? 박수. 네, 우리 오메가월드의 김홍수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회장님 오메가월드 어떤 기업인가요? 좀 소개해 주세요. 오메가월드는 2007년에 네. 나스닥 OTC 마켓에 재상장을 시킨 회사예요. 재상장. 네. 와. 미국 주식시장을 잠깐 좀 설명드리면 네. 뉴욕 증권권에서는 원래 장내 시장이고 네. 이제 인터넷이 생기니까 네. 주식을 왜 시장에서만 거래하느냐. 네. 오버 더 카운터. 네. 즉 장외에서 하자. 네. 그래서 약자로 OTC 마켓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장에 네. 또 그레이드가 있는데 네. 저희들은 이제 그 핑크 OTC라는 네. 마켓 즉 시장에 네. 재상장을 시킨 거죠. 네. 이미 상장돼 있다가 성장 동력이 떨어진 회사를 인수합병해서 재상장을 시킨 거예요. 네. 너무 멋진 일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저는 2005년에 한국의 그 정경영 빌딩 반층을 이제 빌려서 네. 그 IT 사업을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IT 사업을 하다가 한국 시장이 좁아서 네. 미국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네. 미국 주식 시장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네. 그네들하고 같이 이제 회사 하나를 인수합병해서 재상장시킨 거죠. 네. 와. 네, 이런 분이 잘되고 잘되리 나오셨답니다. 네. 회장님, 저희가 그래도 궁금한 거는 어린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성장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진에서 태어났고 네. 아버님이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네. 많이 여기저기를 이사를 다녔는데 일단 중학교를 이제 부산에서 졸업을 하고 네. 고등학교를 실패해서 네. 친구들 후배가 되기 싫어서 금융고시로 건너뛰고 그래서 이제 74년에 서울로 올라왔죠. 네. 올라와서 이제 군 공무원 생활도 좀 하고 네. 군본부에서 그러다 이제 대학을 좀 뒤늦게 들어가서 네.
저렇게 가다 보니까 대학원까지 가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학원까지 이제 저는 행정학을 전공했고 네. 재무행정을 이제 그 박문옥 교수님 이제 지도로 네. 재무행정 이제 석사가 되면서 명지대학에 이제 강의를 나가게 됐어요. 네. 사회복지론 등 그런 이제 강의를 하다가 네. 국회의원 보좌관을 어떻게 이제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 역할을 하면서 정책 위반도 해주고 네. 강의를 하면서 네. 그 무렵이 이제 우리 올림픽이 막 시작될 때예요. 네. 네. 87년, 88년 그렇죠, 올림픽이잖아요. 그렇죠. 네. 87년 무렵이었는데 왜 이어령 교수님이 네. 올림픽 그 기획단 단장을 맡으시면서 그 외 윤태웅 어린이가 지구 굴리는 맞아요. 그걸 이렇게 정적이라고 하는 네, 프로그램을 네, 네. 그걸 이제 기획하실 때 이어령 교수님은 국문학자니까 네. 우리 어린이가 지구를 굴리는 쪽이고 네. 저는 사회과학자니까 네. 아 이것은 우리가 잊어버린 또 다른 우리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네, 네. 우리 어릴 때는 굴릉새를 이 굴리고 심부름도 다녀오고 그랬어요. 그냥 굴리는 거예요? 그렇죠. 굴리는 거죠. 네. 이거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봤어요. 그 88올림픽은 봤어요. 그때 이제 네, 보게 네, 된 네. 거고. 그게 이제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축구, 탁구, 농구, 배구 다 남의 건데 우리 것 같고 네. 굴렁쇠, 줄다리기, 연날리기, 제기차기 우리 건데 우리 문화죠. 남의 거야 지금은. 네.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네. 이거를 내가 되살리자. 네. 그래서 동키호테 같이 대한 굴렁쇠 협회를 설립을 해서 그래서 아까 굴렁쇠 협회가 참 이름도 참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네. 우리 민속 경기의 아. 하나니까. 그래서 민속 놀이를 네. 떠나서 민속 경기를 만들자. 네. 그래서 이제 전국 어린이 굴릉새 대회도 KBS 이제 후원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때 네. 마침 이제 이어령 교수가 초대 문화부 장관이 돼서 네. 문화부 장관매도 이제 주어서 내가 대신 수여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더 확장해서 민속 체육회까지 가려고 했죠. 네. 와. 근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그좀 선에서 이제 네. 뭐 앞으로 해야 될 일 속에는 한국 민속 체육회도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 과정이 그런 문화나 우리 거 살리기 뭐 이런 거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애국주의자였죠. 애국주의자. 그것도 국수적 애국주의자였죠. 네. IT를 접하면서 네네. 글로벌 애국주의로 더 확장을 글로벌 애국주의. 너무 멋진. 너무 네. 좁게 볼 것 아니고 네. 글로벌로 할 때 네. 그때 진정한 애국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생각을 한 거죠. 요즘 K 문화가 뭐 대세잖아요. 참으로 네. 놀랍죠. 놀랍죠. 외국에 나가 보면 네. 사실 깜짝 놀래요. 아 그래요. 제가 처음에 미국을 갔을 때 네. 우리 저 TV, LG TV, 삼성, 네네. 핸드폰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었어요. 다른 건 다 낯선데 네. 그건 다 우리 것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확장되고 확장돼서 네. 이제는 뭐 전 세계가 맞아요. K K가 들어가면 빠지면 뭐가 안 돼 이제는. 네. 그죠? 그래가지고 그 K 메디컬 바이오 기술로 뭐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이제 그 부분이 네. 메디컬 바이오 네. 나는 이제 제가 하나의 사업 영역화를 좀 시키고 있고 네. 바이오 제품이 이제는 메디컬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네.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업 영역화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친구가 40년 만에 개발한 네. 기술을 네.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자고 그래서 네. 내가 생각했던 그 부분하고 딱 맞닿길래 네. 이제 같이 벌써 한 5년 차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 무슨 바이오의 크림인가요? 그렇죠. 이제 네. 첫 제품으로 만들어진 게 바이오 크림이라고 네. 크림인데 네. 우리가 화장품이 그래도 접근성이 좋아서 네. 화장품 형태를 이제 띠고 그래서 기초, 색조, 바디, 헤어 네. 화장품 요 4가지인데 바디 화장품으로 네. 일단은 선을 보이는데 그래서 바이오란 말을 넣어서 바이오 크림
바이오 크림. 네. 앞에 이제 레이완이라고 이제 붙였는데 네. 레이는 엑스레이, 빛, 네. 광선. 네, 광선. 늘 얘기하는 네. 거죠. 뭐 성경 말씀 들어주셨는지 모르지만 말라기 4장 2절에 네. 치유하는 광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네. 그 레이죠. 음. 그래서 지금도 계속 놀라는 게 효과들이 네. 이게 무슨 치료제도 아니고 네. 약도 아닌데 네, 크림인데. 크림인데 바르고 씀으로써 음. 왜 사람이 이제 세포가 결여가 되면 네. 비정상 세포가 돼요. 네. 비정상 세포가 될 때 자기가 가장 약한 쪽으로 통증이나 질환이 나타나요. 아, 네. 근데 이걸 바람으로 인해서 그것이 비정상 세포가 정상 세포로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왔던 통증 질환이 점차 개선되고 완화되고 아픈 부위, 통증 부위 이런데 아픈 부위에 바르면은 그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통증 쪽에는 참 빨리 작용한다는 아, 네. 느낌을 많이 받는데 네, 네. 이렇게 이제 상담하다가 자기가 팔이 아프다 그래서 한번 발라보라 그러면 조금 있다가 안 아프네요. 특히 통증 같은 데는 네.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통증이 있다가 변하고 오면 빨리 느끼니까 좀 더 네. 어렵겠죠. 뭐 네. 눈에 발라서 백내장도 없어진 사례가 있는가 하면 눈 주위에 그렇게 바르는 그렇죠. 거예요. 눈 위에 네, 네, 특히 네. 네. 눈썹에 이렇게 바르면 뭐랄까 안구 건조증 네. 이거로 시달리는 분들이 안약이 필요 없어요. 오, 안구 건조증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주 다양한 네. 효과들을 보는 네. 그런 바이오 크림이 이제 우리가 첫 제품으로 네.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더 반응이 지금 있는 아, 그럼 상태. 수출을 하고 계시나요? 수출을 이제 진행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이제 그 이어서 네. 만들어진 게 이제 액상차. 액상차도 있어요? 한방 액상차로 이제 만들어서 네. 발라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 네. 이런 이제 먹어서 어. 또 아까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한방 액상차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럼 그거는 이렇게 약처럼 그냥 그냥 데워서 네. 먹기만 하면 네. 약처럼 그냥 하루에 뭐 한두 번 그냥 마시면 되나요? 뭐 아침 저녁으로 이제 공복 시에 네. 이제 데워서 네. 조금씩 흡수를 하면 네.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니까. 혈행 개선에. 또 제품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출시한 네. 이 기술로 섬유를 만들었어요. 그럼 원래 섬유 옷인가요? 그래서 이제 옷이 앞으로 나오겠죠. 네. 섬유를 먼저 생산하게 됐고 네, 네. 예전에 첫 개발 당시에 이미 그 심혈관 질환에 좋다는 네. 고려대학 병원에서 임상까지 다 있는 네. 섬유인데 이번에 이제 새로 생산을 했죠. 네. 이온 섬유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섬유를 만들어서 이불솜을 만들어서 즉 침구 세트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 건강한 삶에는 수면이 정말 그렇죠. 수면의 질이 좋아야 되는데 덥고 자면은 잠으로 인해서 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런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네. 통증 있는 분은 누워 잤는데 통증이 없어지고 잠깐 체험하겠다는 사람이 30분 예정하고 들어갔는데 2시간을 그냥 잠에 떨어지죠. 그럼 체험방이 있나요? 이제 체험장을 이제 만들 거예요. 네. 지금 한의원에 이제 체험장 하나가 준비되고 있고. 네. 그래서 잠으로 인해서 질병이 개선되고 네. 완화되고 결국 치유가 된다. 잠이 보약이라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인체는 10시부터 새벽 2시 여기가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잠을 꼭 자주라고 하는 거죠. 네. 이유가. 네. 자면서 그런 효과를 갖는다면 몸은 자동으로 정상으로 가는 거죠. 네. 이건 치료가 아니라 네. 몸이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안 아팠던 상태로 가는 것뿐이에요. 오. 근데 그게 건강한 삶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삶. 네. 네. 우리의 목표는 질병 없는 세상을 한번 좋다. 구현해보자. 정말. 노력은 해보자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 아프면은 본인도 힘들지만 또 가족들도 힘들고. 그렇죠. 네,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K 메디컬 바이오에는 크림도 있고 음용하는 것도 있고
잠도 해결이 되고 이제 옷도 나올 겁니다. 옷도 나오고. 양말, 속옷 등등. 그러면 이제 잠잘 때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옷 그렇죠. 입고 다니면은 통증이 다 사라지는. 그렇죠. 마우라도 이거 만들 건데 머플러 머플러. 제일 먼저 선물해 드릴게요. 진짜요? 약속했습니다. 그 이렇게 저는 그래도 목을 많이 써가지고 성대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막 마스크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거 많이 그 보고 이렇게 하셔야지. 머플러 생기면 이렇게 목에 감고 다니면 그러면. 너무 좋겠네요. 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우리 김홍수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회장님 미국 나스닥 OTC 마켓에 또 재상장시킨 이력이 있으시잖아요. 말씀 좀 해주세요. 2007년에 그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장돼 있다 성장 동력이 떨어지면서 네. 인수합병에서 이제 재상장을 시켰고 네. 저는 그 당시에 화상통신 시스템을 가지고 왔어요. 화상통신 시스템이요? 사실 그때는 좀 빨랐죠. 네. 4명이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화상 시스템. 그게 사실은 얼마 안 됐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사용한 지는. 그렇죠. 근데 네. 그때 이제 제가 IT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네. 그게 빠졌던 거죠. 네네. 우리 이렇게 한국 사람이니까 네. 대화가 되지만 네. 글로벌 인터내셔널로 움직이려면 네. 어느 장벽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면이 4개면 네. 통역이 들어오면 되거든. 네. 현장에 있든 네. 온라인으로 하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비즈니스 통신은 화상 통신을 하면 좋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옐로우 페이지 서비스를 네. 옐로우 페이지는 영미권에서는 상호편 전화번호부를 뜻해요. 네. 임명부는 화이트 페이지를 했는데 음. 상호편이 필요하니까 노란 종이 인쇄를 했어. 그러니까 영미권에서는 옐로우 페이지 그러면 상호편 업종별 전화번호부예요. 네. 그 한 옐로우 페이지를 온라인으로 해서 네. 그거를 전 세계 비즈니스 통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 네. 미국에 갔었고 너무 빨랐죠. 빠르다 보니까 뭐 시행착오도 좀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네. 그때 세계적인 트렌드가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네. 막 태동을 해요. 네. 미국에서. 이제 하버드 법대 레식 교수가 그때 이제 정의를 하기를 앞으로는 개별 소유 시대를 떠나서 네. 쉐어링 이코노미, 네. 공유 경제 시대가 온다. 그 정의를 내린 이듬해부터 이제 태어난 회사들이 뭐 네. 어비앤비, 네. 이워크는 특히 그 뉴욕에서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이워크는 네. 뉴욕에서 빌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네. 이제 공유 경제가 크게 세 가지가 이제 네. 태동을 하게 됐는데 저는 행정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걸 보면서 아 공유 부동산을 해야 되겠구나. 네. 왜냐하면 행정학에서 응용된 학문이 부동산이에요. 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원리나 이치를 제가 알다 보니까 그러면 공유 부동산으로 가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공유 경제 비즈니스 모델로. 네. 그런데 제가 있던 뉴욕에 플러싱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한국인이 LA 다운으로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네. 50만 명이 넘게 사니까. 네. 그런데 교포들이 안내를 메인 스트리트 중앙로를 안내하는데 전부 대형 빌딩이 중국 간판에 있는 거예요. 네. 아니 50만이 넘게 산다는데 왜 전부 중국 간판이냐 그랬더니 원래 한국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옛날에 어딘가에서 들어봤던 얘기인데 현장을 본 거예요. 그 중국인들은 공유해가지고 건물을 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네들은 그게 문화적으로 돼요. 어. 그래서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네. 다 뺏겼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요즘 시대에 뺏기는 게 어디 있냐. 그랬더니 500명, 1000명이 $10,000씩 모아서 산 데는 감당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뺏긴 게 아니고 팔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네. 아이디어가 또 올라온 거죠. 네. 그래? 그렇다면 사람을 모으면 되겠네. 네. 그죠? 네. 그 당시가 이제 소셜 커머스 공동구매 막 시작할 맞아. 무렵이고 전에 같으면 이 부동산을 공유하면 등기공문이 수기로 쓸 때니까 네. 100명 그러면 기절하겠지만 네.
지금은 이제는 가능하죠. IT 기법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IT 부동산으로 가야 되겠구나. 오. 그죠? 네. 그러면 IT 부동산을 한다면 공유를 시키면 되죠. 네. 자, 100억짜리 빌딩이다. 그럼 1억짜리 이론상 100명이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쉽네요. 네. 네. 그러면 월세가 나오잖아요. 네. 임대 빌딩을 먼저 할 거니까. 네. 그럼 그 월세를 자기가 투자한 지분율만큼 나눠주면 되잖아요. 너무 쉽다. 거기서 책상을 한 거죠. 우와. 아니, 눈이 커졌어요 지금. 아 그렇게 살 수 있네요.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공유 경제의 프로젝트로, 그래서 좀 우스운 얘기하면요. 네. 그 아이템을 만들 때 네. 트럼프를 이기려고 만들었어요. 네. 그때 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니고 네. 부동산 업자였어요. 아 맞아. 그죠? 자, 트럼프라는 그런 전문 부동산 네. 업자들은 네. 자기들이 아무리 부동산을 떠들어도 결국은 마니 게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네. 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빌리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공유 부동산은 우리 돈이 필요 없어요. 그죠? 지분을 참여한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사게 해주면 되니까. 정말. 1억짜리 100명이면 100억짜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서 그걸 공유 지분 등기를 해줘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돈 투자 산 거 아니니까 우리는 소유되는 권한은 없는데 네. 관리권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네들은 소유권이 있으니까 수익을 쉐어해가면 되고, 네. 우리는 관리권을 가져와서 관리에 대한 수익을 갖고 가는. 그러니까 부동산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부동산 관리 사업. 엄밀히 말하자면. 그래서 세계 네. 최대의 부동산 관리 회사를 만들겠다 네. 하는 게 제 공유 부동산의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모토예요. 그러니까 요즘 공유 오피스도 그쵸. 공유 오피스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공유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공유에 대한 사모들을 제가 많이 만들고는 있는데, 네. 공유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우버, 에어비앤비, 좀 전에 말씀하신 공유 오피스 이런 것들이 공유냐 진정한 의미에 사실은 공유가 아닐 수 있다. 그죠? 네. 공동 소유가 공유인데 네. 차 빌려주고 숙박 공간 빌려주고 사무실 빌려주는데 사실은 그렇지. 소유권은 없으니. 진정한 의미는 공유가 아니에요. 소유권이 그죠? 없으니. 네, 네. 그래서 나는 진정한 의미의 공유 경제 비즈니스 모델로 이 부동산을 공유 부동산으로 개발을 하는 거죠. 앞으로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진행 중이신가요? 뭐 저는 진행 중인데 네. 세상에 공표하기 날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요. 네. 그런데 부동산을 준비하고 나니까 네. 부동산 금융 양대 산맥이잖아요. 네. 금융은 공유가 안 될까? 이 생각을 이제 또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 플랫폼까지 그거는 또 어떻게 하는 건데요? 돈을 공유하게 하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네. 우리가 흔히 그 네. 일수라는 건 우리가 써볼 일은 거의 없었지만 네. 다 알아요. 100만 원 빌려주고 하루에 11,000원, 12,000원, 지금은 13,000원도 없었으면 못 쓴대요. 하루하루 100일 날마다 동안. 이렇게. 100일 동안.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평균 12,000원으로 보는데 네. 10,000원은 원금을 회수하는 거죠. 네. 그럼 2,000원은 이자예요. 네. 그럼 100일이면 20만 원이죠. 네. 하지만 실제 이자로 따지면 73%예요. 연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자 제한법이 있어요. 네. 20%가 넘어서면 무조건 불법이에요. 네. 그런데 대부분 복리로 계산하게 돼 있어서 네. 복리를 계산하면 100%가 넘어요.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은 가장 손쉬우니까 쓰는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또. 네. 그래서 그 근거를 안 남기려고 네. 이제 사람을 보내서 네. 받아가고 도장을 찍어주는, 그게 그래서 일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수로 하는 건데 네. 그거를 저는 이제 사람 손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 이자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12,000원이 아니고 네. 하루 이자 279원 279원. 받겠다.
그리고 원금포만 1279원이죠. 네. 그럼 100일 해봐야 27,900원. 저렴하네요. 연금리 따져야 10%예요. 네. 왜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인건비도 많이 드는데. 네. 나는 그렇게 전자일수화해서 네. 그래서 이제 매일 금융이라는 네. 즉 데일리 파이낸싱이라는 네. 또 이것도 금융사업 영역화를 제가 시도하고 있어요. 아. 이걸 매일 금융이라 하자.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래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건 어떻게 관리할까 네. 생각하다가 우리나라 보증제도가 몇 개 있어요. 네. 서울보증보험이 있고 네. 신용보증재단도 네. 있고 서울보증기금도 있고 이제 그런 보증 시스템을 활용해야 되겠지만 네. 특히 보증보험에 소액 대출 보증보험 제도가 현재 있어요. 네. 500만 원 미만의 그냥 개인이 네. 신용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보증을 서줘요. 네. 그러면 어차피 만들어지는 보증 상품 그거를 들게 하면 되죠. 거기는 500이지만 저는 상한선 한 300 정도로 봐요. 소상공인들이 네. 매일 돈을 갚는 부담 범위 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하면 리스크는 제로죠. 이론상.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 네. 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출발을 네. 했는데 네. 대출만 해준다면 내가 처음 시작은 뭡니까? 공유잖아요. 네. 공유 개념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걸 공유 금융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네. 를 다시 이제 연구하다가 소상공인들, 즉 영업하는 사람들의 목표를 생각해 봤어요. 네. 그분들은 돈을 벌거나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돈을 빌리는 건 수단이야. 네. 그런데 늘 장사를 하니까 푼돈은 늘 있어. 근데 이 목돈을 못 만들어. 맞아. 그래서 적립도 일수로 받아주자. 오. 네. 매일 금융 시스템. 네. 인데 앞에 양방향. 양방향. 대출도 하고 적립도 되니까. 그래서 양방향 매일 금융 시스템으로 들어온 돈이 나오고 또 도는 거죠. 공유 금융 플랫폼이다. 와. 중산층 살리기. 중산층. 네. 지금 시대는 중산층의 몰락이라고 그래요. 허리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허리가 없어지니까 국가적으로는 돈맥 경화가 와요. 돈맥 경화. 막혀버렸어. 오. 그러니 이거는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네. 심각한 현상이에요. 그러네요. 네. 자,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유부동산을 네. 가지고 중산층 살리기를 한번 풀어보자. 어떻게 하느냐.